삼장병원 진단.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고 신중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님께서 겪고 계시는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나 건망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딸과 아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MRI 검사 결과 뇌의 측두엽과 해마 부위에서 위축이 관찰됩니다. 또한 혈액 검사와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됩니다. 그것도 중기에 접어든 상태로 보입니다. 그 순간 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예상했지만 중기라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중기라고 하시면 초기를 지나서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기억력 장애가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상태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건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악화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중기에서 말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립니다. 2-3년. 그 짧은 시간이 남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순식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약은 어떤 걸 드셔야 하나요? 아리세트라는 약물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약물 외에도 인지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기에서는 현재와 비슷한 증상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더욱 나빠지고 일상생활 능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말기가 되면 말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모든 인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말을 하기 어려워지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침대에서 생활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활기차게 사셨던 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어머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24시간 보호가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또한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돌보는 게 가능할까요? 가족들의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에요.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양원 말씀이신가요? 네.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가족들이 하셔야죠. 진료가 끝나고 상담실을 나온 남매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왜 여기 있지? 병원이에요, 엄마. 검사 받으러 왔어요. 검사?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어머니는 방금 전 의사와 만난 것도, 검사를 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매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가는 길이 맞나? 매일 수십 년간 다녔던 길인데도 낯설어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간 후 남매는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기라고 하니까 더 충격이야. 나도 그래. 초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말로는 2-3년. 그것도 약을 드시고 잘 관리했을 때 얘기지. 두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것도 힘든데 중기라니. 약부터 먹여드리자. 그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지만 약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약? 난 아프지 않은데 왜 약을 먹어야 해?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좋다고 하셨어요. 의사? 언제 의사를 만났지? 오늘 병원에서요. 병원? 우리가 병원에 갔나? 어머니는 몇 시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음식에 섞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입안 맛이 이상해. 그냥 드세요, 엄마. 싫어. 안 먹을래.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속이 메스꺼워. 어머니는 구토를 하셨고 식욕도 떨어지셨어요. 약 때문인 것 같아. 병원에 문의해보자. 의사는 약의 용량을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줄이니까 효과도 미미했어요. 약을 먹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드려야겠지. 의사가 진행을 늦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 저 딸이에요. 민정이에요. 민정이? 우리 민정이는 어린애인데. 당신은 아줌마잖아요. 어머니는 딸을 40년 전 어린 시절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많이 컸어요. 이제 중년이에요. 말도 안 돼. 우리 민정이는 초등학생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엄마, 저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아들은 군대에 갔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30년 전 군대 간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대한 지 오래됐어요. 결혼도 했고요. 결혼? 언제? 나는 모르는데?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것도 잊으셨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기다리실 때였습니다. 여보는 언제 퇴근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 무슨 소리야? 아침에 회사 간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매일 출근하시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 와?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오시지 않아요. 왜? 어디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언제? 10년 전에요. 10년 전? 말도 안 돼. 어제도 집에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매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번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드려야 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젊은 시절로 착각하시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늘나라? 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전? 언제? 30년 전에요. 30년 전? 그럼 나는 누가 돌볼 거야? 나는 아직 어린애인데. 어머니는 자신을 어린 시절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번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드려야 하는지, 계속 사실대로 말하는 게 맞을까? 그럼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의사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편안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치료적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환자를 위한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분을 찾으시면 곧 오실 거예요 정도로 답하시면 됩니다. 매번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어머니만 괴로우시거든요. 그 조언을 따라 조금씩 달리 대응해 봤습니다. 여보는 언제 와? 조금 늦으실 거예요.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 그럼 기다려야겠네. 어머니는 그 대답에 만족하셨습니다. 매번 충격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엄마가 편해하시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24시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잠가두는 게 어떨까? 그럼 엄마가 요리를 못 하시잖아. 요리는 우리가 해드리자. 안전이 우선이야. 결국 가스레인지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잠그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서 길을 잃으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날카로운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가위, 칼, 포크까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집안이 점점 요양시설 같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하셨어요. 일어나야 해. 늦겠어. 밤 12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지금 밤이에요. 자야 할 시간이에요. 밤? 이렇게 밝은데? 어머니에게는 밤도 낮처럼 보이셨습니다. 전등을 끄고 자요. 전등? 전등이 뭐야? 전등이 무엇인지도 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집안을 돌아다니시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교대로 밤을 샜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컸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만으로는 한계야. 낮 시간만이라도 도움을 받자. 낮 시간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엄마를 도와드리는 분이에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가라고 해.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쫓아내려고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도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있으셨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있지?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자신의 딸로 착각하신 거예요. 민정아, 왜 이렇게 늦었어? 요양보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정 씨가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우리 민정이야. 어머니는 완전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딸이 와도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민정이 행세를 해요? 엄마, 저 진짜 민정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민정이는 저기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아보자. 의사는 이런 증상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타인을 가족으로 착각합니다. 반대로 가족을 낯선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건가요? 뇌의 인식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서러워요. 가족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저 늙은이는 누구야? 왜 나를 따라해? 엄마, 그게 거울이에요. 엄마 모습이에요. 내 모습? 말도 안 돼. 나는 젊은데. 어머니는 자신이 늙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거울을 치워버릴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너무 놀라시잖아. 집안의 거울들을 모두 치웠습니다. 점점 집안에서 치워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거울, 시계, 달력, 사진들까지.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 만한 것들은 모두 없앴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집은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약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효과가 없나요?
약물 치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비약물적 치료를 함께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인지 치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치매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치매지원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주 2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와 인지 치료를 함께 해요. 어머니 상태로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죠. 적합한지 판단해 드릴게요. 며칠 후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왜 왔지?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상담사가 어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 내 이름. 네, 이름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세요? 노래? 노래가 뭐예요? 상담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파악한 후 말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움이 될까요? 완치는 어렵지만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접촉이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있을까? 그래도 해보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날 밤, 어머니는 또다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시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어요. 뭘 찾으세요, 엄마? 집을 찾고 있어. 우리 집이 어디야?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 아닌 것 같은데. 50년을 살아오신 집에서도 길을 잃으셨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과 기억은 이미 멀리 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3장에서는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후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명, 2-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어머니의 상태까지.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들, 거울 속 자신도 모르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 4장에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4장 충격과 수용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